이단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 방안과 사역 노하우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오륜교회가 주경훈 담임 목사 위임과 임직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청에서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금전적 착취와 성적 학대 등 반사회적 범죄를 일삼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정치권 개입과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 예산 편취 등 이단 사이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전 갈취와 성적 학대, 가정 파괴 등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와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들의 조직적인 정치권 개입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해온 이단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진용식 이사장은 최근 일부 단체들이 위장단체를 통해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이사장은 이는 국가재정과 공공신뢰를 침해하는 사안이라면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비 단체들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규제가 소극적이었고 법적인 공백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제자들은 규제 법안이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대연 상임대표 서영국 목사는 규제법의 목적은 참된 종교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고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권을 파괴하고 집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부 사이비 집단을 엄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포럼에선 프랑스와 일본 등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심리적 지배 금지와 경제적 착취 규제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닌 반사회적 행태를 기준으로 삼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언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이비 종교 규제가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종교가 없는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52%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대국민 성명과 이 피해 사례를 알리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줘서 우리 국회가 충분하게 이 문제만은 이번에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기회 때 한편 이단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은 최근 이단 사이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연합 시위를 통해 이단 사이비의 해악을 알리고 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치관이 혼재되며 삶의 기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도 정신을 강조하며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 등 세속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성경적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리진 스콜라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붙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각 영역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할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오리진 스콜라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적 가치가 선교적 제자도와 영역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제자도로 삼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제자도의 본질과 목적이 제시됐습니다. 제자도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거. 그게 제자도인 거죠. 그럼 제자훈련은 이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완성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이어 참석자들은 법과 정치, 일터 등 각 영역에서 제자도를 어떻게 풀어낼지 논의했습니다. 교회에서 대하는 메시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성서 해석과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그걸 한 발 더 나가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 오리진 스콜라는 청년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모임과 특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 이들의 걸음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 방안과 사역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개발원이 개최한 2026 하나 바이블 컨퍼런스와 사역 페스타에 500여 명의 교회 학교 교사와 목회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교육 자료와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 영상 콘텐츠 등이 전시된 사역 페스타 현장. 14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한 부스마다 교사와 사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교회의 사역을 직접 확인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만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에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5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대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되고 예수님 닮으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주종훈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 세상을 성경의 렌즈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경상 CTC 세계관학교 대표는 세계관 형성기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교사와 사역자의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점,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느냐가 평생의 세계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주는 중요한 사명을 바로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영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부서별로 진행된 맞춤형 교육 시간에는 각 연령대에 맞는 세계관 교육 방법을 제시하며 활용폭을 키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축제회장. 이날 배우고 나눈 사역의 노하우는 각 교회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서울 의륜교회가 지난 7일 주경훈 담임 목사의 위임과 임직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목사는 지난 2023년 9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김은호 설립 목사의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2대 담임 직무를 시작한 주 목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오륜교회의 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김은호 설립 목사를 비롯해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과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 등 국내외 목회자들이 주 목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청사 로비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해의 소망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충만히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중앙교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가정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따뜻한 온정을 나눈 가운데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추운 겨울을 맞은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남원중앙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중앙교회는 2022년부터 남원시와 협력해 겨울철 난방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정숙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덕수교회가 매년 이어오는 사랑의 연탄 나눔이 올해도 진행되며 성북동 일대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교회 성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총 2,500장의 연탄을 북정마을 4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라는 가치 아래 지역 섬김을 실천해온 덕수교회는 1997년 성북 사회봉사단을 조직한 이후 꾸준히 돌봄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다극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성인이 된 후 폭행 또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전격 은퇴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안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용서의 범위와 공적 인물의 공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이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 시설은 크리스마스 무렵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의 문제로 내년 초 청와대로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시설의 청와대 이전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관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됩니다.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피싱 사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카드 배송 피싱 사기에 쿠팡 사태를 끼워넣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쿠팡을 사칭한 피싱 의심 전화를 차단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합니다.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편성 운영합니다. 정부는 10년 가까운 경쟁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가 7,920억 원 지급되는 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 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을 받는 영어 영역과 관련해 원인과 조치 또 개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2월 중 조사할 예정으로 현재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미국 내 이민자들이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안다면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맞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단속국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집이나 학교 또 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민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경제와 문화를 넘어 군사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제-25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양측은 상대를 비판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무력 충돌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최근 북동부 우본 라차타니 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 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생활비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활비 부담 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자 여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QTV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분명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약한 이웃을 파고드는 것을 막는 일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며 기독교적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기도 한데요.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신앙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이비 종교규제법 제정 논의가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